유시민 씨가 지난 월요일 밤에 방송된 100분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네. 정치에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정치가 강팍스러워진다. 정치에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다. 정치에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정치는 도덕이나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인가요? 이를테면은 이 사법 리스크 워낙에 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에 지금 뭐 피고인 연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 범야권에 이를테면은 조국 씨는 지금 유치장에 있어야 되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밖에 나서 창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당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나 현실의 법을 갖고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도덕성이 없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실드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이 유시민 화법이 일종의 요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단어를 갖다 쓰는 게 정치가 강팍스러워진다. 강팍스러워진다는 이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를 갖고 와갖고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윤리, 도덕, 법, 정치 이렇게 있으면 그 정치가 어떤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비윤리적이어도 된다, 비도덕적이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정치에 대해서 좀 공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죄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그 맞아요.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처럼 실드를 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유시민 씨는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들을 실드치기 위해서 저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정치가 네. 이제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맞습니다. 때 법으로도 안 되고 할 때 최종 신급이라 최종적으로 정치가 예. 커다랗게 뭐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맞습니다. 정치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네. 이거는 한 명 한 명이 따지다 보면은 한 명 한 명이 피의 사실이 있고 네. 피고인데 네. 그 사람들한테 정치나 도덕을 갖다 대지 네. 말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변명하기 위한 발언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나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 이게 약간 사이비 목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예. 사이비 목사들이 그 젊은 신도나 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의 손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예. 내가 너를 만지지만 나는 너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시민 씨가 정치의 공간을 얘기하면서 결국 불법을 저지른 탈법을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실드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사이비 목사의 화법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네. 뭐 보면 신문이나 방송에 네. 조국은 무슨 그것 때문에 대법 가 있고 네. 이재명은 뭐 또 맨날 재판 받으러 가야 되고 이럴 때마다 표를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평생 맞습니다. 재판 받지는 경찰서 가본 네.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합니다.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예. 아니야. 그 유시민이 어떤 분입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의 뭐 그 작가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그쵸. 그리고 엄청난 지식인으로서 사람들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지식인이자 작가,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니 또 뭐 네. 과학학 인문학자의 뭐 과학 공부니 해서 지금 네. 뭐 정말 베스트셀러 1위 책들이 몇 개 되는데 이런 사람이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맞아. 유시민 씨도 그렇게 얘기했어. 맞아. 야, 정치는 이 법이나 윤리 도덕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잣대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 라는 정말 사이비 화법을 아주 강팍스럽다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예. 갖고서 저는 정말로 이거는 사이비 목사의 화법, 사이비 목사의 행태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열 좀 내고 엔진이 쉽게 달아오르네요. 그죠? 네. 자, 먼저 우리가 송영길 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씨가 이렇게 실드를 친 거는 각종 피고인 연대 얘기가 이제 들의 분위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자, 조국을 2심에도 유죄가 나왔는데 밖에서 자유롭게 대법원까지 재판 받으세요라고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지금 범죄 혐의 앞에선 네. 피고인들이 뭔 소리야? 아니 법원, 판사 잘 들어. 아니 지금 조국은 지금 밖에 나가서 창당하고 전당대회 나가고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행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나는 왜 갇혀 있어야 되니? 왜 조국만 편애하냐? 그러면서 지금 법원에게 일종의 선처를 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항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저께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허경무 그 심리로 보석 신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창당하고 할당한다. 네.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데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리고- 재판이 열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저기 법원아 왜 조국만 편애하냐라고 저희가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씁니다. 이번 선거는 네. 4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25년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까 아주 간절하게 보석을 요청한다. 정치인의 사회 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거다. 이 사건이 도대체 이런 정치인의 권리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냐. 즉, 아니 돈봉투 그거 좀 돌린 것 같고 지금 선거에 나갈 사람을 지금 가두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유시민이 한 얘기가 네. 똑같네요. 결국 네. 이거잖아요. 네. 아니 정치인한테는 돈봉투 돌린 거를 윤리의 잣대,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그러니까요. 돼 하는 얘기를 사실 슥 돌려서 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야, 네. 검찰은 엄밀한 법의 잣대를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증거 인멸이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은 창당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증거인멸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다 자기 증언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구속돼 있을 때하고 창당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맞습니다. 증언할 사람들 입 딱 다물거든요. 다. 당연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 데서도 또 어떤 뭐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종의 이제 뭐 선임자의 비리나 갑질이나 뭐 맞아요.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기재 등등하게 돌아다니면 못하죠.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그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네요. 네. 이재명도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거군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재판 같은 데서도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 송영길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쵸. 재판부에서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지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형사협의 21부에서 송영길 씨에 대한 보석 그 신문도 있었고 그리고 먹사연이라고 하죠. 지금 송영길 씨는 그 두 개입니다. 네. 돈봉투 돌려서 당대표가 된 거 하고 그리고 이른바 본인은 뭐 시민단체 자기 회원이라고 하지만 네. 먹사연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네. 하는 단체의 후원금이나 이런 돈이 송영길 정치인의 개인적 돈으로 쓰였다는데 관련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먹사연의 사무국장이 맞습니다. 자기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 때 송영길 대표의 세컨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두 번째 차 세컨드 드라이버에 월급을 준 적이 있다. 송영길은 차가 두 대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저의 그냥 추정인데 국회의원으로서 네.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가 네. 나오고 네. 그래서 공적으로 타고 다녀야 되는 게 있고 네. 아마도 뭐 일요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동선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든지 네. 두 번째로도 혼자 사적으로 움직일 때 필요한 차와 기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대박이네. 그래서 보면은 진술에도 세컨드 드라이브 월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 운전기사가 맞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이 먹사연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송 대표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죠? 왜였죠? 당시에 송 대표님이 예. 세컨드 운전기사를 구해야 되는데 의원실 페이가 없어가지고 보좌관이 밥값만 챙겨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송영길의 운전기사로 채용됐으면 예. 송영길 대표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송영길 대표가 일단 돈은 제가 줬으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잘못했거든요. 네. 잘못한 거 맞는데 이건 제가 책임지는 아니 거예요. 검찰인 내가 묻는 건 송영길의 차를 개인 차를 따로 몰았으면 송영길 대표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제가 돈을 줬으니까 죄는 제가 지면 됩니다.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했다 그러면은 명백한 계좌나 이런 거에 증거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인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하면서도 이건 제 책임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으로 제가 잘못한 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사람이 와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혹시나 송영길의 유죄로 이어질까봐 자기 선에서 끊기 위해서 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돈은 네. 제가 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사람이 만약에 송영길 씨가 또 밖에 나와서 기세 등등하게 하고 다녔으면 네. 혹은 야 그거 진술 잘 부탁해라고 전해 듣기라도 한다면 맞아요. 이 어디부터 최소한의 팩트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판부가 증인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송영길 씨를 보석으로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나면 창당 이 문제뿐 아니라 송영길의 재판 관련한 증인들이 겁에 질릴 가능성 이거를 그렇습니다.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송영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이제 잊혀진 인물처럼 되니까 네. 본인 스스로 어제도 저희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세계 최초로 옥중 창당을 한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사람들 모았는데 네. 정말로 하더라고요. 우리 또 신동은 기자가 예. 신동은 씨가 사랑하는 공간 유시민 노무현 센터. 노무현 센터. 예. 노무현 시민센터 그 서울 그 창덕궁 옆에 있거든요.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있는데 거기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비디오까지 찍어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영길 씨는 저기 오 진짜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열리네요. 오 사람들 많은데. 자, 외빈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 저런 분들이 좀 개딸이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가 맞습니다. 지난번 저 옛날 이재명 대표 네.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네, 국회를 네. 둘러쌌던 네. 개딸. 네. 그때 국회를 개딸들이 둘러쌌지 않습니까? 네, 네, 모여가지고. 네, 그때 저희 화면 보면은 네. 개딸들의 평균 연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개딸들보다 평균 연령이 더 높아요. 아. 그리고 저기에는 주요 구호가 뭐냐면은 네. 제2의 독립운동이에요. 제2의 어디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한다고 네. 해서 정말 해서 계속 지켜보려고 했는데 네, 저 네, 좁은 네. 공간에 너무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었고 네. 그 변희재 네. 그리고 안진걸 둘이 들어오길래 네. 저는 나왔습니다. 변희재? 예, 변희재가 주 또 연사로 나왔고 근데 안진걸이- 변희재 씨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태블릿 PC가 증거가 조작됐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때 우파의 전사로 또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또 친민주당으로 또 계열로 가서 저쪽하고 참 이렇게 재밌네요. 그 어떤 논리적 구조나 네. 이런 거는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식이고 네. 그리고 이제 황태현 교수 네. 전 정치학자시죠. 네. 그리고 김민웅 네. 맨날 촛불 집회하는 김민웅 씨, 네. 김민웅 목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웬 태극기들을 저렇게 들고 있냐? 네. 태극기 부대냐? 뭐 하시는 말씀도 있고 소나무 송경로당이군요. 아, 김진아님. 제가 참 뭐. 제 입으로 말을 못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노무현 센터 지어놓고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센터는 사실은 저런 종류의 센터로 지어지고 있는데 건립비에는 국비가 반이 들어가고 노무현 센터에서 시민재단에서 모금한 비용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의 어떤 네. 사법적 구명을 위해서 네.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조그마한 자산을 네. 마지막까지 해서 쓰려고 하는 거.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를 아까 유시민 씨는 뭐 네. 정치인이 그런 것부터 자유롭다고 했다면 네. 이분에게 정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렇죠. 함부로 동원해가지고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좀 저 자리에 가서 제가 있는 게 제가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치를 이런 식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근데 좀 재밌기는 하다. 우리 아까 중간에 입구 컷 빼고 그 현장의 그 율동샷만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김건희 구속 뭐 아. 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그런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자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네,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한 번 더 볼까요? 너무 재밌는데? 덥고 시끄럽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다 연령대가 있으십니다. 오, 가운데 여성분은 그 액션이 찰지시네요. 황태현 교수가 아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그 예. 얘기하고 있군요. 참 저런 대단한 거 보고 오셨네요. 아니 이제 민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좀 뭐 어떤 비장미가 감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었고 전혀 네. 아니었고 네. 일종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종로 뭐 네. 파고다 공원 근처에 계신 분들 좀 모여다 놓은 건지 네. 아까 우리 뭐 소나무 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좀 그 뭐 젊고 나이가 들고 있다는 차별할 건 아니지만 네. 저 당을 주로 따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호남 쪽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 호남 배경은 송영길 대표 광주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 송영길 씨의 지역 연고와 네. 관계되신 형님들, 네. 그 뭐 누나, 뭐 아저씨들 뭐 네, 이런 분들이 네. 많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